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너무나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의문이 들 때는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터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10분 뉴스를 다 다루는데 1단계는 한 서너 문장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독해도 하고 영작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2단계는 한 대여섯 문장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나머지 약 9분 동안의 뉴스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영어를 잘 쓰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매일 부지런히 암기해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외워야 될 단어가 5개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꼭 부지런히 단어 암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문법에서 가장 기초 비동사를 공부할 때 거기 있는 문법 설명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책을 덮어놓고 후배나 동생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문들도 다 암기하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어는 날씨 좋다, 밥 먹었나, 언제 한국에 왔노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대화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해주시고 현재 문법책 적당한 게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문법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기초부터 다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몰라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제 책에서는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고 또한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또 지난 10년 동안 재인수할 때마다 보완을 해서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간다든지 혹은 좀 빨리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실 거 권합니다. 한 넉넉 잡고 1년이면 충분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5월 16일 뉴스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뉴스 청취율 필요 조건, 첫 번째는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우리가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하고 영작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영작해주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몇 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몇 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번역하고 영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문법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고 하면 꼭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를 들으시겠는데 이거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으로 듣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듣는 것이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듣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꼭 CNN10으로 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In the city of Buffalo, New York, local and federal investigators are searching for answers after an unprovoked act of violence was carried out on Saturday. Police say an 18-year-old suspect drove to Buffalo from another area that's hours away. After Peyton Gender-On arrived at the supermarket, he's accused of shooting several people in the parking lot before moving inside the store and attacking more there.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친구에게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나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괜찮고 영어가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막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자, 다 하셨으면은 이제 오늘 아까 들었던 뉴스에 나오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local, 현지의 혹은 지방의, federal, 연방의, investigator, 수사관, search for, 찾다, 모색하다, unprovoked act of violence, 직역하면은 도발받지 않은 폭력의 행위 이런데 우리말로 묻지마 폭력 행위, carry out, 실행하다, suspect, 용의자, drove to, drive to의 과거, 뭐뭐로 운전해 가다, 혹은 차를 어디 가서 몰고 가다, hours away, 몇 시간 떨어진 몇 시간 거리의, accused of, 뭐뭐 했다고 비난받는 혹은 혐의를 받는, parking lot, 주차장, move inside the store,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 attack, 공격하다. 그 다음에는 고유명사입니다. 버팔로 어떤 도시 이름, 뉴욕은 뉴욕시티도 있고 뉴욕주도 있는데 오늘은 뉴욕주. 그 다음에 오늘 나쁜 주인공 페이턴 젠더 온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자, 여기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여기서 몰랐던 단어 영어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외우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In the city of Buffalo, New York, local and federal investigators are searching for answers
after an unprovoked act of violence was carried out on Saturday. Police say an 18-year-old suspect drove to Buffalo from another area that's hours away. After Peyton Gendron arrived at the supermarket, he's accused of shooting several people in the parking lot before moving inside the store and attacking more there. 예,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기억나는 데까지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게 듣고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발음하면은 그걸 듣고 따라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문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장을 보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고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이 올라오기 전에 틀리더라도 따라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In the city of Buffalo, New York. 시작. Local and federal investigators are searching for answers after an unprovoked act of violence was carried out on Saturday. Police say an 18-year-old suspect drove to Buffalo from another area that's hours away. After Peyton Gendron arrived at the supermarket, he is accused of shooting several people in the parking lot before moving inside the store and attacking more there.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해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이때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 거는 아무 도움 안 되고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시고 한글로 적든지 한글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이때 폴리스 앞에 더 넣으신 분은 잘하신 겁니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끔 귀찮아서 빼고 합니다.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 및 말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그 뉴스 다음 부분 해석합니다. 예, 여기서도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번역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단어는 안 뽑아 놨는데 본인이 사전 봐가면서 공부해 주세요. 자, 시작.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나머지 6단계 나머지 부분 제가 요약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자 그리고 유태인과 다른 인종을 욕하고 아마 자기는 백인이겠죠. 이 범죄는 인종 혐오 범죄고 검사들이 그에게 대해서 더 많은 혐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스를 막 제작하고 있는 시간에 또한 캘리포니아의 라구아나 힐즈라고 하는 곳에서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묻지마 사격을 개해서 최소 5명 희생되었답니다. 참 끔찍한 뉴스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비트코인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때는 비트코인 하나에 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쯤 되겠죠. 그게 지난주에는 3만 달러 뭐 한
3,600만 달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전문가는 이게 연말까지는 10만 불 이상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방향, 즉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는 위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사용자의 익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또 어떤 중앙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락이 너무 심하고, 불법 거래, 특히 범죄 조직들 불법 거래한다든지, 또한 그 컴퓨터에 그 랜섬머니 요구할 때 비트코인으로 내놔라 뭐 이런 데도 쓰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투자자들, 심지어 일부 정부도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엘살바도르 한때는 기름이 많이 나서 참 부자 나라였는데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돼 있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채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환경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상화폐는 옛날에 달러가 금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1달러 가지고 가면은 그걸로 금 얼마로 바꿔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도 옛날에 금본위처럼 얼마 내놓으면 뭐 몇 달러 준다 이렇게 연동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이런 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해놨으면은 큰 부자 됐을 텐데 하는 후회는 들고,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 하는 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 앞으로 크게 발전할 회사들, 뭐 우리가 다 알죠. 우량 회사 어떤 겁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앞으로도 망하지 않고 꼭 갈 회사들 주식 사가지고 아파트 사놓은 것처럼 10년 동안 묻어두면 큰 부자 됩니다. 이건 절대 도박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위험한 도박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 10초 상식 질문 10second trivia라는 게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달력에서 두 번째로 큰 온달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용어는 뭡니까? 그래서 레드 문이라는 것도 있고 블라드 문이라는 것도 있고 블루 문이라는 것도 있고 하비스트 문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답은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문구가 한 달에 두 번째 큰 만호를 언급할 수 있으나 지난 일요일 날 남미 혹은 북미에서 별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밤에 보려고 했던 것은 A Moon of a Red Shade, 즉 레드 문이었습니다. 그 개기일식, 달이 다 가려지는 거, 개기일식이 아프리카, 유럽, 또 몇몇 태평양 국가들에서 관측이 가능했답니다. 그것은 보통 슈퍼 플라워 블라드 문이라고 불렸는데, 슈퍼문은 보통의 마늘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달이 지구를 도는 타원 궤도에서 지구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플라워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옛날 농부, 타자 잘못 쳤네, 죄송합니다. 옛날 농부 영감에서 이것이 북반구에 꽃이 피는 시기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플라워란 말이 들어갔고, 블라드는 개기일식 동안 달이 붉은 그림자를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식에 대해서 더 설명이 나오는데, 개기일식은 만월에만 발생하고 두 가지 요인이 월식 세 가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월식은 세 가지가 있나 봐요. 저는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 결정하는데, 첫 번째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의 기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의 그림자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에 달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답니다. 저는 무식해서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부분월식은 최소 1년에 2번은 발생한답니다. 계기월식은 몇 년에 한 번 발생한답니다. 저는 76년을 만으로 76년을 살았는데 계기월식 한 2번 봤나 3번 봤나 그래요. 계기일식 딱 한 번 봤습니다. 제 평생에. 그리고 일식과 달리 월식을 볼 때는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망원경을 끼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꼭 끝나고 나서 CNN10으로 가셔서 5월 16일 뉴스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담으로 오늘이 5.16 혁명 기념일이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5.16 때는 뭐 되게 좋은 날인 것처럼 경축하다 썰 요즘은 달력에도 안 적혀 있네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저는 5.16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독재를 하고 민주화 부르짖는 사람들 끌고 가서 고문해서 죽이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했던 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지금도 박정희 그리워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안 다쳤으니까 괜찮은가 봐요. 저는 뭐 다친 적 없지만은 그렇게 죽었던 동포들 생각하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꼭 다시 한번 꼭 여기에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